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9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또 미리 녹음하고 있습니다. 왜냐? 뜻깊은, 의미 있는 매우 뜻깊은 3.1절 100주년. 심지어 100주년. 네, 3.1절입니다. 아무리 3.1절이 뜻이 깊어도 저희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빨간 날.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합니다. 그 3.1절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광화문 뭐 여기저기서 열리니까요. 많이 같이 나가셔가지고 만세도 같이 부르고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미리 녹음을 하는 거라서요. 보고서 나온 것 중에서 신문 모니터 보고서가 재미있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민원연 신문 모니터.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경제 전문가는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을까요? 그들이 편애하고 아주 사랑하는 네네. 전문가들이 있지 않을까? 네. 자, 이 보고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제가 요즘 이상하게 한 교수님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보도에서요. 봐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신문 모니터만 해서 그런데 방송에도 엄청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저 교수님은 왜 저렇게 많이 신문에 등장하고 방송에 등장하는 것일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이분이 정말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로 등장하는지 한번 샘플로 한번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생각을 좀 발전시켰죠. 한 번만 콕 집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 전문가를 조금 더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7명인가요? 네, 상위 7명. 상위 7명 경제 전문가를 뭐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취재원 분석의 기간과 대상 얘기해 주시죠. 네. 기간은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한 달간으로 잡았고요. 네. 저희가 늘 하는 그 5개 종합일간지 조선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경제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경제 관련 키워드가 한 번 이상 등장하는 기사가 무려 1136건이나 있는데 이때 키워드가 이제 뭐 최저임금, 실업률, 탄력근로제, 규제 완화, 예비 타당성, 공시가격 등 이 1년에 그 이슈가 됐던 경제 이슈에서 그 기사로 한정을 했고 이들이 이제 같은 기간 1월 18일에서 2월 18일까지 언론에서 인용된 횟수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5회를 초과하는 사람들 7명을 이제 뽑아낸 거고요. 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여러 명이 나오니까 이제 7명으로 압축을 한 거죠. 네. 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자주 보는 그 분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건 정말 독보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청취자님들도 한 번은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을. 예.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네네. 예. 이분 오다가 저희 보고서에서 여기서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했어요. 저도 TV조선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TV조선에서도 많이 나오는군요. 네. 네. 자, 이분이 저희가 모니터하는 기간 한 달 동안에 언론에서 저희 모니터 대상 언론에서 26회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6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나왔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거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6번씩이나. 네. 자, 나머지 분들 쭉 얘기해 그래서 주시죠. 두 번째는 주원 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라는 분이 이제 16번 등장했어요. 성태용 교수의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이 등장하셨고 네. 그다음에 뭐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님께서 13번. 네. 그다음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13번. 그다음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8번. 조동근 명지대 교수가 7번. 그리고 또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 혁신팀장이 7번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네. 7명이에요. 이렇게. 네. 한 달 안에. 네. 그래서 성태윤 교수는 모니터 대상 신문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등장한 거고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주원 연구실장보다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위와 2위 차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성태윤 교수가 주로 많이 등장한 언론사가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한국경제. 압도적이에요. 네.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네.
이 성태용 교수가 조선에서 11번 등장했고 한국전쟁에서 7번 등장했어요. 네. 근데 이 같은 기간 경향과 한겨레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상위 7명 있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총 하면 90번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한겨레와 경향은 단 한 번도 7명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중앙, 동아와 경제지에서는 계속 등장하는데 한겨레, 경향에서 한 번도 안 등장했어요. 대단히 편향적인 계속 나오는 사람만 편향적인 네. 전문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한겨레, 경향 그리고 조중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죠. 듣고 있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겨레, 경향에 등장하는 물론 이제 진보 매체가 워낙 적어서 저희가 상위 많이 등장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한겨레, 그렇죠. 경향에서는 7위 안에 드는 사람을 내지 못하는 그래. 그렇게 된 거고 한경, 매경을 합쳐버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 순위가 네.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성태윤 교수를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자주 보니까 이분 이야기를 이제 반박하는 글도 우리가 여러 번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것인가를 보고 싶었는데 한 달을 뽑았을 때 이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나온다. 이거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스스로 반성해야 돼. 뭔 일만 있으면 지금 계속 성태윤 씨한테 전화해서 성태윤 교수한테 전화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가지고 지금 대충 따는 거잖아요. 거의 자동이네요. 자동. 네. 자동 자판기나 다른 전문가한테 가기 귀찮고 뭐 어려우니까 그냥 익숙한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가? 기승전 최저임금 기사에는 반드시 성태윤 교수가 거의 붙는다는 거죠.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노동 시간 이런 거 네. 얘기만 하면 거의 붙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상위 7명의 취재원 중에서 대부분 실은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쪽 신문에서 7위 상위 7인을 냈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들이 크게 큰 차이는 없이 대체로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사실은 이분 때문에 쓰기 시작한 우리의 그 스타죠. 저는 거의 이 사람 거의 경제계에서는 최고의 스타라고 보는데요. 예, 성태윤 교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의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작년 5월에 뭐 국민일보에 기고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뭐 부인 못할 최저임금의 역설, 또 매일경제에 소득 주도 성장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이제 정부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고 정부에게 다른 정책을 요구해 왔고요. 네. 뭐 근데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번에 한참 논란이 됐던 경제학 공동 학술 대회에서 뭐 성장률 저하가 정책의 영향인지 경기 사이클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약간 이렇게 뭐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에 미친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쨌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임금 인상이 노동 시장에 미친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 중의적인 표현이네. 네. 그죠? 이때만 또 어떻게- 약간 좀 중의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일단 가져왔고, 근데 다른 인터뷰 신문에서는 계속 이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으로 묶고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 등 대안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보수 경제학자들에서 네. 최저임금 동결하고 차등 적용하라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인 거죠. 일단은. 이런 건 너무 웃기다.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경기 침체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움츠려들면서 중하위 계층조차 외식과 옷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수 부양을 한다며 작년 한 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실제로는 소비 심리가 움츠려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수치로.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을 되게 단정적으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 있어요. 차라리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소득주도 성장 싫어.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냥 싫다 좋다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은 그런데 지금 희망사항이 아닌 글들도 코멘트들도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계의 CEO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그 말이라고 하나? 이게 무슨 말이야?
CEO 리스크를 키운대. 아니 산업계 리스크 그 CEO들이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나? 아무것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렇게 그럼 차라리 하든가. 아무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계의 CEO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벌금 등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CEO를 형사처벌하면 고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아하.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다 하지 봐줘야 말라는 거지. 된다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든 말든 CEO 리스크 싫어 이거지. 일하다 죽든 말든 CEO가 더 중요하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뭐 규제가 필요하지만 네. 하지만 사실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렇죠. 원래 이렇게 양비론적인 말을 하는 게 하기는 쉽거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아이고 그런 말 나도 하겠다. 약간 점쟁이들이 애매하게 얘기해가지고 다 맞게 이렇게 만드는 있잖아. 그런 것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2위를 좀 짚어봅시다. 2위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네. 연구실장이시 이렇게 또 높으시다? 자주 네. 네, 올라오시네요. 네. 근데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이분 뭐 현대경제연구원은 일단은 현대그룹 계열사에서 출자로 설립된 연구기관이에요. 네. 민간 연구기관이지만 네. 현대 소속인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쪽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거고 그런 어떤 재계의 입장에서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그쵸. 위치에 있지 않나. 네. 정부가 2년 넘게 주도 성장에 힘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방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으로 취업자를 늘리는 고용 대책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지 지속성은 없다. 이렇게 뭐 비판하는 논조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갑자기 최이코가 생각나는데요. 그 최이코께서도 무슨 그 대기업이 하는 머니투데이. 네? 아니 지금은 머니투데이 있지만요. 현대. 전에 이 현대 여기 같은 것 같아. 경제연구원에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연구원으로 있건 뭐 현대건 어디에 있건 간에 연구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하수인 뭐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야 한다라는 네. 답을 정해놓고 연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정말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감정노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와 데이터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계속 뭔가 물론 결론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객관적인 연구자라는 그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러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분 한번 3위인 조준모 교수. 이분께서도 국민일보에다가 노동시장 대혼돈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그 기고글에서 일자리 창출형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산업규제 완화 개선 등의 선명한 신호만이 노동시장 새 질서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혼돈에 빠진 노동시장이 통계 정치에 대한 응징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계속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네. 또 대표적인 얘기 몇 개 더 읽어주세요. 한 달간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에다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소수 상용직은 길게 일하고 다수 미숙련 근로자는 단시간만 일하게 하는 일자리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역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또 개판이 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영세 산업의 구조 조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의도치 않게 이루어지다 보니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 이게 90번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죠? 인용횟수 4위인 윤창형 교수 네.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뉴라이트 재단 이사를 거치셨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직책이 자유한국당에서 국가미래 비전 특위위원으로 계세요. 자유한국당 위원이에요? 네, 소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 여기서 이미 폴립회사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네. 보수적 네네. 폴립회사에.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토론회를 하나 참여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작년 12월에 주최한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의 발제자로 참여하신 경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네. 네, 자유한국당.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습니까? 사회주의의 털끝만큼도 안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편파적인 토론회에서 참여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득주도 성장은 이름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정확히는 분배정책이라면서 분배정책을 성장론이라 명명하는 바람에 진짜 필요한 성장 정책들이 뒤로 밀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분 성이 뭐라고요? 윤창현 교수님이십니다. 윤창현 교수. 네네. 어디 교수예요? 이분이요. 진짜 어디 교수인지는 안 써있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네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님. 네네. 네,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열심히. 호에 오르는가에 발제에 참여해주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발제를 참여한 거야 뭐 그렇다 치고 왜냐면은 그쪽에서 애용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자주 부르고 싶은 그런 분인가 보죠. 그런데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가 이제 이분이 언론 그러니까 신문에서 코멘트한 내용들 네. 이것들을 딱 정리를 했을 때 네네. 대체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고 어떤 내용 좀 특이한 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예상이 가능하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뭐 소득주도 성장에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스튜어디십 코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뭐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이 심해지면 기업 경영이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져서 오히려 기금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규제를 없애고 신선장 산업을 발굴하는 등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펼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 뭐 전형적인 뭐 규제 완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국 경제에서는 이쯤 되면 최저임금 재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재심하라고? 더 많이 주라고? 그러면 좋은데. 찬성. 아니 근데 뭐 친기업 정서야 이명박근혜 다 했는데 저때 뭐 잘 됐나? 아유, 참.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가 사실 이번 보고서의 포인트거든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내용 워낙 많지만 네. 반박할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5위를 하신 교수님. 네. 자, 이제 우리- 해서 참 점점 해서 1위 때는 좀 빵빠레 같은 거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위 김태기 교수입니다. 김태기 교수도 사실 대표적인 경제학자이고 프로페서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아주 노골적이에요.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송동구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셨습니다. 아이고. 17대 총선에서. 그러다가 이제 정치의 꿈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은. 왜냐하면 새누리당 송동구갑 당협위원회 위원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9대 총선에서 똑같이 송동구갑에 공천을 하셨는데 탈락을 하셨더라고요. 아 공천 신청했는데 떨어졌구나. 네, 경쟁에서 밀리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는지 아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네. 완전한 보수 폴리페서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네, 후보자로 뛴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예. 네. 네. 자, 이분도 보니까 여기저기 포럼에서 뭔가 네. 토론회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굉장히 이쪽 그 자유한국당 쪽의 그런 보수적인 의견을 담론을 펼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뭐야? 한국경제 밀레니엄 네. 포럼이라는 것에 지난달 24일 했는데 그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호소하는데 정부가 2등 국민 낙인 우려 등을 거론하며 관련 논의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도 2등 국민이란 표현은 안 쓴다라는 이런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뭔 소리래? 근데 뭔 소리인지도 난 잘 모르겠네. 아유 참. 아무튼 김태기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 봐주시죠. 역시 이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거예요. 뭐 앞에도 나왔지만. 네. 그래서 뭐 지난해도 오르고 올해도 또 올랐고 해서 주요 경제 지표는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동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용 악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 한국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뒤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뭐 이번 연구 결과가 비슷하다. 전형적인 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을 계속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5번, 그러니까 5위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네. 거고요. 네. 네. 당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네. 김태기 교수님. 네. 자, 그리고 6위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네요. 네, 이 사람도 되게 뭐 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네. 최근에 활동만 볼게요. 네. 이분은 정규제 TV에 나오셔가지고 정규제 왜 그런 TV는 그래도 데까지? 고상한 거야. 그 정도는. 정규제 나와서. 고소한 거예요? 네, 그럼요. 핀앤드 마이크에 나오셔서 최저임금 주도 역성장의 구판을 멈춰라. 막 이렇게 지금 막 구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판이 지금. 나왔어. 네, 그렇게 비판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약간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유, 이 사람 아주 인기 패널이네. 그러니까요. 네. 신의 한 수라고 아이고 깜짝이야. 문재인 경제로 망한다. 이게 출연했어요. 2018년 6월 9일에. 네. 그리고 또 김문수 TV라고 아시죠?
여기서는 박정희 정신을 찾아서 2018년 11월 5일에 출연해가지고 박 대통령은 유능한 항해사였다. 박정희 정신을 다시 해석해서 에너지화하겠다고 모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가지고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명지대 아주 노골적으로 이 강규 형하고 친하겠네, 그죠? 그 형. 네. 노조가 그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한겨레 경향이 한 번도 인용 안 한 이유가 사실 이런 배경을 보면은 경제의 어떤 지표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죠.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 조동근 이분이요? 명지대 교수. 네. 이분이 보니까 쌈박 그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증선위가 특정 시민단체의 논리를 서포트해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네요. 네. 뭐 아무튼 이 사람이 대체로 6번 많이 등장했습니다. 네, 정부 비판적이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연금 사회주의가 우려된다. 국민연금의 갑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참 좋아요 이렇게 다들. 네. 그다음에 7번째로 많이 등장했던 그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이분께서는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이 정경련이 발족시킨 연구단체예요. 네. 다리가 서로 연결이 돼 여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그렇네. 네. 마찬가지로 소득저서 성장이 비판적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유정주 씨가 했던 몇 가지 글들도 좀 보면은요. 네. 유정주 씨는 그 아까 말한 한국경제연구소 네. 기업혁신팀장. 네. 여기 보면은 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으로 시범 사업을 허가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규제 샌드박스 지금 우리는 이미 이거를 지금 해준 것만으로도 지금 짜증이 나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나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자체를 아예 없애는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다 없애고 뭐 어떻게 하냐 정부를 다 없애버리나 그래. 다 없애버려야 돼. 시장 자유에 다 맡기면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건데. 네. 뭐 그래서 잘 된 적이 있었나요? 근데 없었죠. 네. 자, 기업 입장에서는 2년 이후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어떻게 철폐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규제 되게 싫어한다, 진짜.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는 그냥 공통되게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만 똑같이 어떻게 일관되게 이 네. 상위 7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너무 약간 편향되지 않았나. 분명 반대되는 의견도 많을 텐데.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름이나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외우라고? 네. 1위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네. 2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네. 3위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4위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5위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6위 조동근 명지대 교수. 7위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다들 네. 직책은 좋으십니다. 네. 교수고 교수의 뭐 연구실장이시고 뭐. 팀장이고. 네. 이분들이 나오면 뒤에 인터뷰는 예상하지 않아도 그럼요. 네. 그냥 알 수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직책을 어떻게 밝히냐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아까 윤창현 교수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위원 그 미래발전특별위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네. 교수가 아니라 뭐 약간 뭐 김태기 교수님은 뭐 어디 당협위원장이다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보지. 교수라고 박혀 나오면 나름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되게 자주 조선일보는 오히려 막 김종인 하여튼 지책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꼭 조선일보와 인터뷰할 때 특히 정부를 비판할 때는 민주당 출신임을 강조해요. 그 전에 훨씬 막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지만 이봐라 민주당 출신이 정부를 비판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꼭 민주당 출신인 걸 강조한다라고 누가 한번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처럼 좀 직책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객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자기들 양심에 어쩌면 이게 양심인가? 그렇죠. 그런가? 그렇죠. 자기... 정말 신념일 수도 있어. 그러냐?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될 테니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굉장히 친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만 죄다 모셔가지고 마인드와 뭐 몸과 마음이 이렇게 혼연일처가 돼서 이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다 이제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그 전문가에 기대서 뭔가 저런 사람이 말하니 연세대 교수, 뭐 서울대 교수가 말하니 뭔가 믿을만할 거야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미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미디어 탈곡기 듣는 분들은 그죠?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그 여러 가지 민원연 소식 전해드리는 토요 버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